예, 주주들이 궁금해하는 기업의 대표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사업 내용을 들어보는 주주들의 소환입니다. 오늘의 기업은 바로 SCM 생명과학인데요. 개요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죠. 지난 6월 17일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따끈따끈한 새내기주인데요. 지금 주가는 공모가 대비 10,000원 정도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기술 특례로 상장된 기업인데요. 세포치료제 전문 기업입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아무래도 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 꿈을 먹고 산다라는 그 키워드만큼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먼저 난치성 치료제 쪽이죠. 줄기세포 관련 파이프라인 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세포, 암 관련 치료제 쪽, 셀시트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세포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첨생법과 관련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분석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근데 증권가의 평가는 어떨까요? 지금 증권가에서 총 4곳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만 목표 주가는 단 한 곳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상장된 기업이기도 하고 또 신약 개발의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목표치를 잡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직접 대표이사 모시고 사업 내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듣고 판단해 보시죠.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SCM 생명과학 이병건 대표이사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부터 SCM 생명과학의 대표이사를 맡고 계신데요. 또 어떤 계기로 이 회사의 수장을 맡게 되신지 궁금하고 또 회사 소개까지 함께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지난 30년간은 대기업과 국내 제약업계, 제가 녹십자 사장과 종군당 부회장을 하면서 또한 바이오 협회의 이사장을 하면서 항상 생각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가 어떻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바이오 산업은 정말 많이 성장을 하였습니다. 기술 수출권도 많이 이루어졌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글로벌 회사들과는 아직까지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화된 분야, 어떤 분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 보다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향후에 오는 산업 분야, 즉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를 이용한 재생의료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SCM 생명과학이 제 눈에 들어왔고 거기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력, 그런 기술 수준들을 제가 잘 활용하면은 이 분야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회사에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국내 지금 첨단 재생의료 산업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 모임은 국내에 있는 모든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의 모임입니다. 현재 한 70개 정도의 회사가 회원으로 들어와 있고요. 큰 회사들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LG, 코롱 비롯해서 면역 회사와 줄기세포 회사들이 모두 회원으로 참여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야를 강하게 키우면은 분명히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바이오가 큰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예. 보통 이제 세포 치료제 하면 줄기세포와 면역세포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나눠져 맞습니다.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이런 네네. 기업이 많은지도 좀 궁금하고 네. 또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프라인이 워낙 많아서 네. 임상 시험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도 네. 체크해 주시죠. 네. 우리 SCM 생명과학의 가장 큰 경쟁력의 하나는 일단 글로벌 인력들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회사들을 인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인재들이 있다는 것과 또 하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입니다. 줄기세포를 고순도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층분리 배영법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줄기세포의 단점인 이 질환 특이적인 그런 모델을 우리는 찾아서 개발한다는 그런 것이 회사의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로 인해서 현재 임상을 3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쪽으로는. 첫 번째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근원적인 치료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가 이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중증 환자에 대해서 이 치료 목적 사용 임상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할 때 우리 줄기세포를 2주 간격으로 3번 투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투여를 받은 후에 그 중증 환자들이 어떤 환자는 2년, 어떤 환자는 3년 가까이 지금 효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세포 치료제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결과들입니다. 최근에 이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치료제로서 미국에 있는 사노피란 회사가 듀피젠트라고 하는 모노클랄 엔티바디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출시된 지 3년 만에 이미 2조 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런데 그 제품은 2주에 한 번씩 피하로 주사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그런 데이터에서 보였듯이 2주 간격으로 3번 투여를 하면은 6개월이나 1년 만에 다시 투여하게 되는 그런 환자의 편의성을 도모해서 경쟁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현재 임상 1상이 거의 끝나갑니다. 20명에 대해서 환자의 리크루트가 다 끝났고요. 지금 마지막 환자에 대한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개월의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12월경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만은 지금 중간 결과를 보면은 아주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은 지금 이 한국 임상을 기다리고 있는 미국 파트너와 저희가 기술 수출도 진행을 하고 또 미국에서 임상 진행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국내는 한독이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임상 3상과 판매는 한독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임상 제품은 만성 이식편대 숙주질환입니다. 만성 이식편대 숙주질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백혈병 환자들이 타인의 골수식을 받습니다. 그러면 타인의 골수식을 받기 때문에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났을 때 이 스테로이드 치료가 되는 환자들은 괜찮습니다만은 중증 환자로서 스테로이드에 불응하면은 사망을 하게 되고 그 사망률이 한 25% 정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이 중증 만성 이식편대 숙주질환 환자에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상 2상을 진행 중이고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우리가 2상 결과가 나오면은 이번에 8월 28일에 발효된 첨단 재생의료법에 의해서 조건부 판매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기로는 2023년경에 국내에서 허가를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이번 2상 결과가 나오면은 우리가 미국의 임상을 진행을 하면서 이 제품은 특히 판매까지 저희 SCM 생명과학이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 시장은 새로 나온 약물들이 1년 치료 비용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격을 훨씬 줄여서 가격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이 시장을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품은 급성 췌장염입니다. 암 중에서도 가장 예후가 안 좋은 것이 췌장암이듯이 췌장염에도 현재까지는 제대로 된 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급성 췌장염이 줄기세포로는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제품이고요. 지금 임상 2회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과가 잘 나오면은 바로 미국 파트너와 같이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임상이 가장 많이 진전이 돼 있는 파이프라인 쪽이 만성 이식 편대 숙주 질환이랑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급성 췌장염 이쪽인가요? 임상 2상? 만성 이식 편대 숙주 질환입니다. 예. 네. 이 두 가지가 지금 임상 2상에 진행이 돼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가장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치료제 쪽은 아토피 피부염 쪽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여기는 임상 1상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해주셨고, 네. 지금 이 기업 측에서 여러 가지 행보 중에서 뭐 인수합병도 하고 있고 미국 법인 설립 소식도 있던데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체크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다른 회사들하고는 달리 이 면역 세포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는 외국에 있는 회사들 인수합병을 하였습니다. 작년 2월에는 미국에 있는 회사를 인수해서 코임뮤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였고요. 올해 4월에는 이탈리아에 있는 포뮬라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저희가 또한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인수할 때 저희가 한국에 있는 제넥신하고 같이 우리가 51대 49로 해서 이 회사들을 인수했습니다.
이 인수하게 된 이유는 SCM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SCM 생명과학은 줄기세포를 개발하는 회사였습니다마는 향후에 면역세포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수한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파트는 향후에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산 시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수준의 cGMP 생산 시설이 필요한데 우리가 인수한 미국 회사가 이미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그러한 세포 치료제를 이용한 cGMP 생산 시설을 20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를 같이 인수한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지금 두 회사가 임상 중인 제품들이 있는데 그걸 간단히 소개드리면요. 예. 미국에 있는 코임뮤니 지금 진행하는 임상은 고형암인 전이성 신장암에 대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임상 2B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90명의 환자에 대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임상을 진행할 병원은 여러분들이 암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미국에 있는 MD 앤더슨 병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태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포뮬라사가 하는 급성 백혈병에 대한 임상이 있습니다. 지금 면역세포 치료제에서 글로벌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는 CAR-T 치료제입니다. CAR-T 치료제라는 것은 급성 백혈병이든 림프종 환자들에게 쓰는 타겟 지향형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하면은 백혈병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 90%의 환자들이 완치가 되는 그런 획기적인 약이었습니다. 근데 그 CAR-T 치료제는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워낙 가격이 비싸요. 한 번 치료하는데 4억 원 내지 5억 원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태리에서 개발하는 이 치료제는 차세대 CAR-T 치료제입니다. 차세대 CAR-T 치료제라고 하면은 일단은 치료 비용을 굉장히 줄여야 되고 또 한 번은 이 부작용을 줄여야 됩니다. 현재 이태리에서 14명에 대한 환자에 대한 임상이 끝났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이 부작용이 현재 모든 CAR-T 회사보다도 현저히 좋은 부작용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백혈병에 대해서 완전 반응이 거의 90%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시스템으로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치료 비용을 거의 1억 원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제품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는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이 CAR-T 분야는 이거를 개발했던 미국의 카이트란 회사가 길리아드란 회사에 팔릴 때 14조에 팔렸고요. 또 제품이 없는 주노란 회사가 셀진에 팔릴 때 11조에 팔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 CAR-T에 대해서는 워낙에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 코임뮨사를 2023년에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에서는 이 현재 있는 이런 경험들 또한 현재 미국에서 알로제닉 CAR-T를 개발하고 있는 다른 회사 알로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2018년에 나스닥에 상장을 하였고 현재 시가총액이 5.8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데이터가 잘 나오면은 우리는 분명히 조 단위 이상의 회사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장 일정에 맞춰서도 또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가 좀 중요해 보이고요. 네. 이제 미국 법인 설립이라던가 포뮬라라는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더 다양한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사실 이제 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실적을 저희가 보기는 좀 어렵고 네. 임상을 얼마나 좀 진행시키는지 여부하고 앞으로의 이제 가능성 그리고 이제 기술 수출을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가 가장 명확한 가늠자가 아닐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그 기술 수출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일단은 말레이시아 회사와 아시아권에 대한 수출을 한 게 있고요. 예. 국내는 한독과 기술 수출한 게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12월에 아토피에 대한 임상 1상 결과가 나오면은 제가 내년경에는 아토피에 대한 미국, 유럽에 대한 기술 수출을 진행을 하고 마찬가지로 급성 췌장염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술 수출을 21년, 22년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3년이 되면은 우리의 제품이 이제 국내 판매도 가능하고 또한 기술 수출 건수가 한두 개 더 늘고 또한 코인민이라는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이 되면은
23년이 SCM 생명과학에서는 이제 크게 전환점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상장이 잘 되어야 또 투자금 유치로 인해서 임상 시험을 또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코인면에 대해서는 이제 예. 내년 내후년에 임상을 하는데 사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임상 다음 단계로 진행할수록 또 네. 계약금 수적으로 드니까.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우리가 시리즈 A 펀딩을 우리가 550억 원을 이번에 진행을 했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거의 마쳤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자금을 모으면은 해외에서는 별로 안 모으고 국내에서 다 모읍니다만은 예. 우리는 이번 550억 원 펀딩을 110억 원은 해외에서 440억 원은 국내에서 모아서 이것이 이제 이번 10월이면은 모든 것이 클로징 되고요. 그 돈으로 코인미는 내년 내후년에 미국 임상과 이태리 임상을 완결하고 그래서 23년에 나스닥에 상장하는 것이 지금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어떻게 좀 운용을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멘트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궁금한 게 이 기업을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코로나19 백신 키워드가 좀 뜨더라고요. 근데 기업 내용들 보면 직접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 네. 이건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코로나19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백신이고 하나는 치료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백신은 아니고 치료제와 관련이 있고요. 치료제 쪽. 네, 예. 줄기세포 치료가 본래 폐 질환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이번에 중증 환자들에게 줄기세포를 써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호주에 있는 메조브라스트라는 회사가 시험 임상에서는 12명의 중증 환자에게 이 줄기세포를 투여를 했더니 그중에 10명이 다 회복이 되어서 돌아간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걸 근거로 지금 미국에서 300명에 대한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도 이제 국내 줄기세포 회사들이 그런 코로나 중증 환자에 대한 그런 임상을 진행을 하는 거를 현재 이제 임상 단체나 병원이나 식약처하고도 그런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직접 기업 측에서 하는 건 아니고 협의를 하고 있다. 협의를 해서 이제 지금 저희가 임상 신청서는 집어넣었고요. 예, 그게 신청이 계획서를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 맞습니다. 쪽 네네. 코로나19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또 어느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는지도 이제 미래에 대한 계획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네. 향후에 우리가 줄기세포 분야에서 하고자 하는 분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까지도 근본적인 치료가 잘 안 되는 뇌신경계 질환입니다. 그러면 치료제가 결국은 없죠, 현재 명확하게. 파킨슨이든 치매든 예. 뭐 중풍이든 이런 쪽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임상 계획을 짜서 여기에 대한 임상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 줄기세포로 저희가 크게 보는 분야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엔티에이징에 대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엔티에이징이라는 거는 결국은 노화에 대한 거고요. 점점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제가 별로 없는데 우리는 이 줄기세포를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좀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주식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키워드가 앞서 이제 코로나19와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체크를 해봤고 첨생법과 연관된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첨생법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 조직공학 치료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이 완전성에 대한 것을 좀 더 보강을 해야겠다 하는 게 첨생법의 한 파트고요. 또 한 파트는 이거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시청자분들이든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정말 이것이 안전한가 예.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런 굉장히 자료를 많이 만들고 있고요. 산업 지원 파트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새로운 분야고 또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야라서 이 첨생법을 잘 이용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 분야의 선두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전반적인 사업 내용과 키워드 분석까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그 SCM 생명과학만의 차별화된 전략과 함께
또 잠재 고객분들께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님들께 주주분들께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SCM의 차별화된 전략은 우리가 다른 어느 회사보다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 아니라 미국 회사들과도 그런 관계가 많고요. 특히 그중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줄기세포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 3차원 배양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발하는 미국의 PBS 바이오텍이라는 회사와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줄기세포의 새로운 방향으로 조직공학을 이용한 줄기세포 패치, 시트를 만드는 것을 미국의 유타 대학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우리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많이 한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인수한 미국, 유럽의 회사들을 이용을 해서 미국에서 그런 제품을 생산을 하고 또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또 나스닥에 상장하겠다는 그런 다른 회사들과는 차별화된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SCM 생명과학도 자금이 필요한데 이번에 우리가 6월 17일에 상장을 하면서 공모 자금 315억 원을 포함해서 현재 우리가 한 430억 원 정도의 캐시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면은 우리가 3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금액이지만은 조금 더 필요하면은 펀딩을 해서라도 하고 23년에 나스닥에 코인민이 상장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우리 지분이 적어도 한 2, 3천억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것을 이용을 해서라도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데 자금력은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주주들이 궁금해하는 기업의 경영진을 직접 모시고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는 주주들의 소환. 오늘은 SCM 생명과학에 대한 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SCM 생명과학 이병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